혜인이 개념책 좀 한번 오늘 잘하는 것 같으니까 진도를 보자. 개념책의 복소수인데 별로 안 어려워요. 되게 쉬우니까. 여기서 이게 왜냐면 변수가 이변수 논리잖아, 둘 다. 이변수 논리인데 어떤 한 값을 넣었을 때 다른 숫자가 튀어나오면 그 값을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숫자들이 정해져 있어. 보통 이거 네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보통 얼마 A랑 0이야. 네, 알겠어요. 아니 딱히 뭐 불만스럽게 쳐다본 거 아니고. 알겠어. 봅시다. 복소수 가볼게. 이걸 이해하려면 여기는 이해 파트라이보다는 정의거든, 혜인아. 선생님이 이제 이 얘기를 자주 할 거예요, 점점. 정의란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선생님이 이제 수학하다 보면 되게 많이 얘기할 건데, 정의는 나한테 왜 이거냐고 따지면 안 돼. 알겠죠? 내가 혜인이한테 너 왜 혜인이냐? 아니면 너 뭐라 그래? 너 혜인인데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는 따지면 안 돼.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필요에 따라서 증명이 필요한 건데도 그냥 정의라고 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 학생들한테. 그럴 땐 그냥 정의라고 받아들이셔야겠죠. 편해서 그런 거니까. 증명은요, 선생님이 해줄 거예요. 알겠죠? 혜린이도 해봐야 돼. 내가 해주고 너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수학은 어디서 출발할까? 정의에서 출발할까? 증명에서 출발할까? 수학은 정의에서 출발해. 항상. 알겠죠? 1번이야. 이 정의에서 출발해서 다른 것들을 증명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야, 수학들이. 이런 얘기 왜 하냐면요, 하나를 더 정의할 거야. 네가 아는 상식에서 하나를 더 정의할 거야. 숫자의 체계를 봐볼게요. 수라는 거는요, 맨 처음에 배우는 게 뭐죠? 초등학교 때도 배우죠. 자연수라고 하죠. 영어로는 내추럴 넘버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대문자 n을 많이 쓰죠. 대표적인 문자로. 이 자연수는요,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수를 우리가 보통 자연수라고 해요. 아주 큰 숫자도 언젠가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인간이 무한히 산다면, 그죠? 그래서 점점점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이거를요, 거의 인류 역사상 거의 한 10,000년 이상 쓰다가 1300년도 즈음에서 확장이 돼요. 뭐로? 정수로 확장이 돼. 되게 오랫동안 잘 쓰다가 정수로 확장이 됐어. 그럼 확장된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학자들이 정수란 걸 만들었어.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음수란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정수를 만들기 전까지는요, 음수라는 게 필요하지 않았어. 존재하지 않았어. 그래서 음수라는 걸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 자연수가 양수라고 하잖아. 양의 정수, 그죠? 이 양의 정수란 말이 등장한 거는 음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음의 정수라는 게 생겼어. 음의 정수, 자연수에다 뭐 붙인 거?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수, 이런 거를 음의 정수라고 해요. 결국엔 정수를 만들었다는 건 사실 음의 정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럼 왜 음의 정수가 만들었냐?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선생님이 맨날 듣는 예인데, 이때 시대상이 어떤 시대상이었냐면은 이제 이런 개념이 생기던 시대상이었어요. 신용거래. 신용거래가 뭐냐면은 혜인이가 요거 만들어 파는 사람이라고 치자. 혜인이가 이거 하나에 만드는데 1,000원 들어. 근데 혜인이 1,500원에 팔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너한테 가고 혜인아 이거 하나만 줘보니까 1,500원을 달래. 1,500원 줬어. 혜인이는 팔 거야. 혜인이는 파는 게 목적인 사람이라고 가정할게요. 혜인이랑 선생님이랑 이거를 한 1년 동안 거래를 했어. 거기다가 신뢰가 좀 쌓였어. 그래서 선생님이 혜인이한테 혜인아 이거 너 1,500원에 팔 거지? 네 그래. 2,000원에 사도 돼? 라고 물어봐. 좀 이상하지 않아? 2,000원에 사도 돼? 라고 물어봐. 너 팔아 안 팔아? 팔잖아, 그지?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볼게. 2,000원에 사줄게. 2,000원에 살 건데 일단 10개를 먼저 줘. 돈은 내년에 줄게. 이러면 혜인은 고민하겠지. 실제로 1,500원에 파는 거보다 더 비싸게 파는 거지만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 그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신용거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신용으로 내가 일단 물건을 먼저 받는 거야. 여기서 한 명을 더 대입시켜 볼게. 혜린이 동생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혜린이 친구가 이걸 만드는 사람이었어 사실 1,000원에. 그래서 혜린이는 이걸 물건을 받아올 때 혜린이는 그 사람한테 1,000원을 지불해야 돼. 그러면 현재 혜린이는 손해를 본 걸까요? 이득을 본 걸까요? 혜린이는 현재 이 10개를 나한테 줬어. 줬다라고 가정할게. 나는 너한테 돈을 주지 않았다고 가정할게. 넌 지금 현재 손해를 본 거야? 이득을 본 거야? 아니면 손해도 이득도 안 본 거야? 넌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 거야. 실제 이득은 누가 봤어? 이득은 네 친구가 본 거지, 그치? 네 친구는 어쨌든 물건을 팔았잖아. 그럼 너한테 돈을 받았을 거 아니야. 네가 먼저 돈을 지불했을 거 아니야. 물론 그 친구와도 신용거래를 한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상황을 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친구 입장에서는 현재 얼마를 벌었어? 플러스 1,000원을 10개 벌었어. 혜린한테 1,000개를 줬으니까. 10개를 줬으니까. 그리고 현재 나도 이득이야. 나도 물건을 받았잖아. 그죠? 현재 혜린이만 손해를 보고 있어. 이건 친구의 장부야. 혜린이도 물건을 팔고 장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장부가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럼 혜린이는 어디다 적어야 될까? 이득에 적어야 될까? 손해에 적어야 될까? 현재 혜린이는 손해를 보고 있어. 얼마나 손해 보고 있어? 혜린이는 3만 원을 손해 보고 있어.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 넌 지금 10,000원 손해 본 게 아니야. 너는 3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거야 현재. 왜? 나한테 2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잖아. 선생님이 2,000원에 사겠다고 했잖아. 물건 10개를 넘겼잖아. 혜린이는 친구한테 10,000원 줬어. 오케이? 이제 10,000원 손해가 났어. 그리고 2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2만 원도 못 받고 있어. 혜린이는 현재 3만 원을 손해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모호하죠. 얼마나 손해 보고 있는지. 혜린이 같은 경우는 아닌데 나는 10,000원만 손해 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치? 실제로 물건은 10,000원짜리였으니까. 그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신용, 가치 이런 경제적인 관념이 생기게 되면요.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돼. 너랑 나만 지금 신용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너랑 얘도 얘랑 쟤도 쟤다 얘랑 나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신용거래를 하기 시작해.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아마 경험해봤을 거야. 좀 짜증나는 친구들 중에 혜린이가 1,000원을 꺼줬어. 응? 걔가 너한테 갚아야 되잖아? 근데 걔가 너한테 뭐라 그래? 야, 내가 쟤한테 1,000원 받을 거 있는데 다른 친구를 지목하면서 내가 쟤한테 1,000원 받을 거 있는데 가서 받아. 그런 경우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 있었는데 진짜 개짜증납니다. 생각을 해봐. 3명이 있어. 가상의 인물이 있어. 혜린이가 얘한테 1,000원을 빌렸어. 1,000원을 빌려줬어. 근데 나도 얘한테 1,000원을 빌렸어. 그럼 실제로 얘가 1,000원을 혜린이한테 갚아야 되잖아. 그럼 내 돈 받아갖고 갚기 귀찮으니까 직접 갚으라는 거 아니야. 그럼 귀찮지. 네가 더 귀찮은 거지. 왜? 너는 2번 얘기해야지 돈 안 갚는 거죠. 이렇듯 신용거래가 정말 중복이 되기 시작하면요.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너무나 많이 중복이 돼. 예전에 마이너스가 없었을 때 시대 당시에는 혜린이는 여기 손해 칸과 이득 칸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불편해. 어떻게 써야 돼? 이 손해 칸에다가 현재 마이너스 10,000원 물건값, 마이너스 20,000원 나한테 물건 판매한 값 이렇게 써놓고 이득에다가 뭐 플러스 또 35,000원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너무 귀찮은 거야. 마이너스라고 쓰지 않고 원래 플러스라고 썼어. 마이너스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표현하자 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 라고 하다 나온 게 이 마이너스라는 반대 개념. 이게 등장하면서요 되게 많은 것들이 표현이 가능해졌어. 우리 영하라 그러지, 그치? 기호는, 그죠? 예전에는 영도에서 되게 웃기지 않아? 영도라는 개념이 되게 웃긴 거야. 왜? 그게 끝이라는 거잖아. 어떻게 증명할 거야? 0 밑에 새로운 도가 있다는 것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실제로 이게 영도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보다 더 차가우게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즉 학문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점점 발견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야. 만들면 돼. 필요 없으면 만들면 돼. 근데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였어. 그때 당시에 숫자는 신성시 여겨지고 있었어. 숫자는 굉장히 위대한 거였어. 신이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만들면 안 됐었어. 근데 이때 당시에 사회상이 이제 서로 무역도 많이 하고 이제 실용주의라 그래. 실용주의가 막 퍼져가던 세상이었어. 이제는 뭐 하나 나도 선생님을 뒤덮보긴 하지만 뭐 신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어 쓰자. 이러면서 실용주의가 막 퍼지면서 학문에서도 실용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새로운 걸 만들어 봤어. 진짜 이게 인류 역사상 진짜 수학 역사상 굉장히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 왜냐면 이게 시작되면서 사람들 생각이 바뀌었어. 그 전까지는 새로운 걸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는 거에서 증명하자는 거였어. 지금 생각이 바뀌었어. 증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새로운 걸 만들자는 거야. 그러니까 학문이 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 수학이. 뭐가 추가됐기 때문에 음의 정수가 추가됐어. 그러면은 처음에는 음의 정수라는 표현을 안 썼고요. 이 반대되는 개념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런 걸 정리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수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정수는요, 보통 Z를 많이 써요, 집합. N은 영어, Z는 독일어야. 좀 웃기잖아요. 내추럴 넘버라고 이 Z를 짤렌이라 그래, 짤렌. 영어로 번역하면 넘버라 그래, 넘버. 넘버가 뭐죠? 넘버는 숫자를 되게 대표하는 단어죠, 그죠? 근데 그만큼 되게 위대한 발견이었다는 거. 이걸 숫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 그때 당시 유럽 사람들. 이걸 발명하면서 이 이상의 숫자는 없을 걸로 믿은 거. 너무 큰 발견이니까. 얼마 안 걸려. 100년도 안 걸립니다. 바로 확장돼요. 뭐로 확장돼요? 쿼션트 넘버, 레이티오 넘버라 그래. 유리수로 확장이 돼요. 여기서 리자는요, 한국이랑 중국에서만 쓰는 표현이에요. 전 세계 모든 용어를 뒤져봐도 유리수라고 표현하는 국가는 두 국가밖에 없어. 중국이랑 한국밖에 없어.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수학이 어디서 들어온 거야? 거의 다 중국에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중국에서 용어들 번역한 것들 다 쓰고 있는 거야. 중국에서 자연수라고 번역해놨고 중국에서 정수라고 번역해놓고 쓰고 있는 거야. 한국도. 유리수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원래 표현은 유비수야, 유비수. 알겠죠? 레이티오가 뭐죠? 레이티오가 비율이거든요. 쿼션트도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레이티오 넘버, 쿼션트 넘버 그러면 무슨 뜻이야? 비율수라는 뜻이야. 즉 비율이 있는 수라는 뜻이야. 이게 있을 유자거든요. 비율 비자고 이게 숫자 할 때 숫자예요. 원래는 유비수라는 표현이 맞아요. 일본도 유비수라고 하고 미국도 유비수라고 하고 유럽의 모든 나라도 유비수라고 하는데 중국만 비율이 있다는 거는 합리적인 거야. 그래서 유리수라고 하고 앉았어요. 이거는 상관없어. 용어니까. 그치? 용어는 그냥 어차피 이거 수학은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수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어로 하는 거지. 나중에 물론 네가 대학교 수학을 할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이상 가서 수학하게 되면은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거의 다 영어로 해석하죠. 답답해. 한국어로 하면 피곤해. 아무튼 유비수. 근데 실제로는 우리 표현상은 뭐라고 한다? 유리수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거야. 유리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무슨 수? 분수랑 동의어야. 유리수랑 분수는 동의어야. 알겠죠? 수학적으로. 왜? 분수가 무슨 뜻이야? 분모 분자가 있는 수. 즉 비율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유비수, 유리수. 유리수라고 알고 있었겠죠? 분수. 그렇다면 유리수는 왜 생겼을까요? 정수가 생긴 이유가 있잖아. 그때 당시 필요에 의해 생긴 거 아니야? 그러면 유리수도 필요에 의해 생긴 거야, 분수도. 비율이 왜 필요했을까? 그때부터는 비율이 필요해져요. 왜? 이렇게 사회가 발달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도 나도 이제 물건을 팔기 시작해. 아까랑 똑같은 상황을 가정해볼게. 선생님이 너한테 2만원 줬어? 그래갖고 신용이 더 쌓였어. 그런데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너한테 이런 제안을 할게. 야, 이거 물건이 너무 좋은데 선생님은 뭐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이라서 가정을 할게요. 난 무역하는 사람이야. 야, 혜인아, 이거 물건을 좀 많이 사고 싶다. 내가 너하고 직접 거래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너한테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 회사를 차려서 직접 이 물건을 만드는 네 친구를 키워줘서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자. 그러니까 너랑 나랑 같이 회사를 차리자고 내가 너한테 얘기를 했어. 혜인이 생각해보니까 돈이 되는 것 같아.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오케이를 했어. 근데 혜린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3만 원이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선생님이 7만 원이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우리 둘이 돈을 합쳤어. 그래서 10만 원으로 투자를 해서 막 열심히 일을 했어. 최종적으로 1억이 모였어. 1년 뒤에 딱 1억이 된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돈을 분배하기로 결정을 했어. 그럼 혜인이는 얼마를 갖고 가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총 1억이 있어. 이 1억 중에 네 돈은 얼마라고 생각해?
보통 3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네 돈이 3이 들어갔으니까 1억에 30%인 3천만 원은 네 돈이고 7천만 원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둘이 뭐 일을 정말 똑같이 했다면 너는 3천만 원 갖고 가라고 생각하겠지. 그리고 내가 7천만 원 갖고 가는 거는 불만이 없을 거야, 그치? 이럴 때는 사실 비율이 많이 안 필요한데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6,832명 5,436원이 발생했어. 너 얼마 갖고 갈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너는 3만 원을 냈고 선생님은 7만 원을 냈는데 아까 같이 1억 원이 딱 모인 게 아니라 이건 막 쓴 거야. 6,832만 5,436원이 발생한 거야, 수익이. 그럼 너 얼마 갖고 갈 거야? 이러면 1억 못 갖고 가, 헷갈려서. 지금은 너무 간단하지. 혜리는 이 금액이 얼마를 갖고 간다는 거야. 총 10에 대한 3을 갖고 간다는 거지. 이거는 네가 뭐가 있기 때문에 수학에 분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보고 있는 거잖아.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골치 아파지는 거야. 그죠? 1,000만 원을 먼저 너 700만 원, 300만 원, 또 1,000만 원을 700만 원, 300만 원. 이런 것들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본 업보다 돈을 나누는 게 시간이 더 들어. 이런 것들 해결해 주는 게 학자야, 국가가.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줘서 학자들이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수는 분수인데요. 왜 생겼다고요? 뭐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비율에 관한 필요성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알겠죠? 비율에 관한 필요성 때문에 분수가 생겼어요. 근데 확정하고 나서 보니까 또 학자들이 이걸 확정하고 나서 정리를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까 여기서 요거 하나 얘기를 안 했네. 정수란 걸 정리하다 보니까 0이 되게 모호한 거야. 0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어디에 포함되는 거야? 사실 둘 다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0을 따로 만들어놨죠. 정수 분류를 할 때 세 가지를 따로 분류하죠.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영, 그죠? 나중에 학자들이 정리하다 보니까 유리수로 확장을 시켜놨어, 분수 때문에. 그랬더니 애매해지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 누굴까? 그 애매해지는 두 가지가 바로 유소, 유한소수라고 그래. 0.1, 0.2 이런 거. 그 다음에 순소, 순환소수라고 그래. 이거 본 적 있나 이거? 이거 배운 적 있니? 이런 거? 이런 거. 0.3나눠 3나눠 반복되는 거.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 굳이 분류하자면은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한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분수는요? 분수는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동시에 얘기하는 거야. 왜? 분수 중엔 두 가지가 있어. 분모가 1인 분수가 있고 그리고 분모가 1이 아니면서 약분이 안 되는 분수가 있지. 즉 얘는 정수에 포함시키고 얘는 유한소수에 포함시키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분수는 우리가 예를 들 수 없지, 그치? 엄밀히 말하면 분수는 좀 더 큰 개념이고 아마 처음엔 그렇게 안 배웠을 수도 있어.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 실제로는 분수는 조금 더 상위 개념이야. 분수는 얘네들 다 포함하는 개념이야. 그래서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 두 가지,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로 구분을 해요. 이 두 가지를 합쳐갖고 뭐라고 한다? 유리수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중학교 2학년까지 되는 거야. 여기서 또 확장이 돼요. 여기서 여기 확장되는데 100년도 안 걸렸어. 여기서 여기 확장되는 데는 50년도 안 걸립니다. 점점 짧아져요. 뭐로 확장이 되죠? 리얼 넘버라고 해요. 리얼 넘버. 실제 존재하는 숫자인 실수로 확장이 돼요. 왜 확장했을까? 또 필요했기 때문에 확장한 거야. 그냥 확장한 게 아니라 필요했기 때문에 확장한 거야. 뭐가 필요했냐면 그때 당 사람들이 분명히 숫자라는 게 있기는 해. 분명히 있는 숫자인데 그게 분수로 표현이 안 되는 거야. 답답한 거야. 분명히 있는 숫자인 것 같은데 분수로 표현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증명을 안 하고 어떻게 버린다고? 그냥 새로운 걸 만들어 버린 거야. 목적이 분명히 있는 숫자인데 증명이 안 돼. 그래서 만들어 버렸어. 그 대표적인 게 뭐야? 바로 타이 원주율이야. 원주율은요 기원전에 중국에서도 발견이 됐고 유럽 사람들 발견했고 다 발견했어. 근데 이게 실제로 유리수가 아니라는 게 사람들이 증명이 안 되는 거야. 유리수인 걸 증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도 분수가 안 나타나. 순환골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루트라는 개념을 등장하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이제 2학기 때 배워도 뭐 사인, 시, 보도 이런 것도 등장을 해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추가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분수로 표현이 안 돼.
근데 이런 숫자를 실제로 존재할까 안 할까? 이거 실제 존재하는 숫자예요. 실제로는 존재하는데 그 참값을 알 수가 없어. 근사치밖에 모르는 숫자예요. 우리가 파이를 3.14라고 쓰잖아. 실제로는 3.14 아닌 거 알지? 뒤에 붙어 있잖아, 그죠? 실제 존재하기는 하나 분수로 표현이 안 되는 숫자. 이걸 뭐라고 정의했어? 바로 무리수라고 정의를 했어. 없을 무. 비율이 없는 수, 즉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무리수라고 정의했어. 이거를 다른 말로는 순화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해. 알겠죠? 순화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리수. 이것 때문에 실수까지 확장을 시킨 거예요. 왜? 실제로 존재는 하는데 그 값을 추론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무리수라는 걸 만들어서 실수까지 확장을 시킨 거야. 여기까지가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이야. 아마 요거 기억날 거야. 혜니 중상고리 복습할 때, 그죠? 루트 처음 다시 할 때 요거 했었지, 실수, 그죠?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하나 더 확장이 돼요. 지금 뭐라고 써있어, 제목에? 무슨 수? 복소수라고 써있죠, 그죠? 이제 실수해서 하나 더 확장이 돼, 복소수. 복소수는 영어로 컴플렉스 넘버라 그래. 컴플렉스는 복합된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랑 뭐랑 복합이 돼 있다는 거야? 실수랑 바로 허수. 실수는 뭐죠? 실제로 존재하는 수. 허수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 수. 그래서 영어로 imaginary number라 그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숫자라는 거. 선생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숫자를 왜 배워요? 이거 진짜 개쓸만합니다.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숫자긴 한데 수학적인 개념을 조금 바꾸고 목적을 바꾸니까 엄청 유용한 숫자가 됐어. 왜냐하면은 우리는 혜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수학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 연구를 하는 학문일 것 같아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도 가정에서 하는 학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도 가정에서 하는 학문이야. 일어나지 않은 것도 공부를 해야 돼. 그게 과학이고 그게 수학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 하는 게 아니야. 눈에 안 보이는 거 위주로 해. 요즘은. 무슨 말이야? 이런 것도 수학이긴 한데 이거 큰 수학이 아니야. 이런 거 만드는 거는 간단한 수학이야. 뭐가 더 큰 수학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왜 눈에 안 보일까? 너무 작아서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너무 작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작아진 경우가, 그죠? 실제로 작은 경우가 있어. 너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뭐야?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지? 바이러스 눈에 보여? 보였으면 그거 안 쓰고 잡았을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것들. 미생물 학도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미시수학이라고 하는데 아주 작은 것들 연구하는 수학. 미시수학에 하나 포함된 거죠, 그죠? 그리고 천문학도 마찬가지야. 우리 태양 되게 조그매 커. 실제로 큰데 우리 눈에 보기엔 조그마잖아, 그죠?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계산하는 학문이야. 이것도 수학이야. 즉 그런 것들 계산하려면은 다 존재하는 것들도 해야 되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가정에서 해줘야죠. 그래서 허수라는 개념을 만들어놨어. 참고로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만 쓰고 거의 안 쓸 거야. 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단 상식으로 알아놓고 대학교 때 이공계 공부를 할 거면 다시 등장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는 허수가 왜 위대한지 알게 될 거야. 근데 혜린이가 수학 쪽 관련이 없고 뭐 이공계가 아니라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 이건 볼 일이 없을 거야, 죽을 때까지. 알겠지? 지금은 교육과정이 있으니까 알아도 되겠죠? 중3 때는 여기까지 배워서 실수까지. 그리고 뭘 추가했다고? 허수를 추가했어. 이 실수와 허수를 합쳐갖고 뭐라고 한다? 복소수. 알겠죠? 이 용어 뭐 복소수라서 뭐 소수랑 관련 있는 거 아니야, 알겠죠? 그냥 복수 그러면 이상하잖아. 복수 리벤지 같잖아, 그치? 그래서 처음에 지은 사람들이 복소수라고 지은 거야. 영어로는 컴플렉스 넘버. 그럼 뭐가 컴플렉스 데이냐? 실수와 허수가 컴플렉스 데이터. 이거 두 개 합쳐갖고 복소수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혜린이는요, 새롭게 배우는 거에서 항상 어디에 주목해? 너 이거 정수 배울 때 자연수에 주목했어? 중학교 1학년 때? 아니야, 너 어디에 주목했어? 은혜 정수에 주목했어. 왜? 새로운 거 배우는 거에 주목하는 거야. 혜린이 처음에 윤리수학장 할 때 어디 주목했어? 중학교 2학년 때. 정수에 주목했어? 아니야, 너 이거 유한소수랑 이거 수한소수 바꾸는 거에 주목했잖아.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실수 배울 때 너 유리수에 주목했어? 아니야, 너 이거 루트골 연습했잖아.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야. 복소수를 배울 때 실수를 배울까 허수 위주로 배울까? 당연히
허수 위주로 되겠죠. 왜? 실수는 지금까지 다 해왔던 것들입니다. 이해가 갔어요? 그럼 허수가 뭔지를 좀 더 얘기해 줄게요. 허수는 뭐냐면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허수라고 해요. 이게 이제 좀 이상한 거야. 지금까지는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이제 만들자는 거야. 그렇다면 왜 만들었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는요. 우리가 숫자에선 존재하지 않는데 상황으로는 만들 수가 있어. 상황으로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은 너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리에서는 간혹 나오기는 해. 방향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게. 선생님이 역사를 다 얘기를 못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 얘기를 하는 거 예를 들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야. 그냥 정의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 이걸 하고자 하는 이유를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해. 2차 방정식의 해가 몇 개야? 그 전에 1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야? 한 개죠? 2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야? 이러면 해는 두 개로 얘기 못할걸? 그죠? 왜? 한 개인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었어? 없는 경우도 있었잖아, 그죠? 대표적으로 x제곱이 3이라 그랬으면 해가 두 개죠. x제곱이 3이면 뿔마 루트 3 두 개잖아. x제곱이 0이라 그러면 x가 한 개밖에 없어요. 0밖에. 그리고 x제곱이 마이너스 5라 그랬으면 너 근이 없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이해갔어? 즉 1차 방정식의 근은 한 개다라는 거는 참인데 2차 방정식의 근은 두 개다 그러면 거짓이잖아. 3차 방식의 근은 세 개다 그러면 이것도 거짓이야. 3차 방식이 근이 한 개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었어. 2차 방식의 근은 두 개다. 3차 방식의 근은 세 개다. 4차 방식의 근은 네 개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규칙을 찾을 수가 있겠죠. 100차 방식의 근은 몇 개다? 100개다. 1억차 방식의 근은 1억 개다. 수학은 이런 규칙이나 논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상할 수 있거든. 그래서 만들어버렸어. 혜인아, 2차 방식의 근이 두 개다 그러면은 얘는 말이 되는데 얘는 좀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얘를 중근, 중복된 근, 실제로는 두 개인데 중복이 돼 있다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어. 문제 풀 때는 한 개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실제로는 개념상으로는 두 개가 맞아. 중복이 돼 있을 뿐이잖아.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근이 있었어, 없었어? 이제 만들었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새로 만들었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요, 루트 마이너스 1로 새로 만들었어. 우리 중3 때 지역도로 배워줘. 루트 안에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와야 된다. 실수일 때 그렇죠. 만든 거야. 이거 뭐라고? 바로 허수 단위라고 해. 이거를 i로 정의했어. 이 i는 뭘까? 아까 허수의 선생님이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했죠. 이미지너리의 첫 번째 단어 i라고 정의한 거야. 이건 실제로 존재하진 않아. 우리가 수학적인 개념을, 수학적인 걸 확장하기 위해서 그냥 만든 거야. 필요상. 알겠죠? 그냥 만든 거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이 숫자가 뭐라고?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새롭게 만든 수야. 지금 정의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유를 먼저 한 거야. 정의랑 증명은 다른 거야. 선생님이 정의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받아들여야 돼.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돼요?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할 말이 있어. 왜? 정의인데 뭐라고 얘기해? 이렇게. 역사를 얘기해 주긴 하지만 역사를 다 얘기 못 해. 왜냐면 이해를 못 해, 학생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정의했다고?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정의했어. 잘 보세요. 양쪽 제곱하면 어떻게 돼? 여기는 i 제곱이죠. 얘랑 얘랑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단말은 쓸데는 거죠. 이해갔어?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받아들이면 돼. 이해하는 게 아니야. 정의니까 받아들이면 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가 i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복소수까지 확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디 위주로 공부한다? 허수 위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목이 뭐야? 복소수의 뜻과 사칙연산이라고 돼 있죠? 근데 첫 번째 제목이 첫 번째 바로 뭘 배워? 복소수를 배워? 허수를 배워? 허수를 배우죠? 그래. 복소수에는 크게 주목 안 하셔도 돼요. 거의 허수 위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허수를 뭐라고 지정했어?
제곱해서 뭐가 되든 읽어볼게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새로운 수를 기호로 i라고 정의하자. 알겠죠? i가 허수단위라고 하고요. 이미지너리 넘버의 첫 글자예요. 복소수는 뭐라고 한다고? 실수와 허수를 동시에 얘기하는 숫자를 복소수라고 정의할게요. 오케이?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복소수라고 하면 해나 이렇게 써야 돼. a 플러스 bi라고 써야 돼. 여기 반드시 써줘야 돼. a, b는 실수라고 꼭 써주셔야 돼. 이게 수학에서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복소수는 뭐야? 실수야, 허수야? 아니면 둘 다 동시에 얘기하는 거야? 복소수는 실수야, 허수야? 아니면 둘 다 동시에 얘기하는 거야? 동시에 얘기하는 거죠? 얘는 실수면서 허수여야 돼, 그죠? 실수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허수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A, B가 실수라고 했죠? 0도 실수 맞아, 아니? 여기다 0 넣으면 어떻게 돼? I 없어지죠? 그럼 A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모든 실수를 다 표현이 가능해. 즉, 이 형태는 실수로 표현이 가능해요. B가 0이면 거죠. 그리고 B가 0이 아니면 허수라고 그래. 간단한 거야. I가 있으면 허수고 I가 없으면 실수야. 쉽죠? 오케이? 물어볼게. 이거는 실수야, 허수야? 숫자 중에서 2-4i는 실수야, 허수야? i가 있으면 허수야. 받아들여. 알겠죠? i가 존재하면 허수야. 알겠죠? 이거 실수야, 허수야? 허수예요. 이거는 실수야, 허수야? 5는 실수죠.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i 이러면 허수야, 실수야? 허수야. i 있으면 무조건 허수야. 그럼 마이너스 5i 이건 실수야, 허수야? 허수야. 무조건 허수야. i 있으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b가 0이 아니면은 무조건 허수야. b가 0이면은요 무조건 실수. 즉 i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실수랑 허수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갔어? 그리고 용어를 조금 더 볼게요. 봐봐. 이거 좀 복소수잖아, 그지? 얘를 실수 부분이라고 정의할게요. 뭐라고 한다고? A를 무슨 부분? 실수 부분. 얘를 뭐라고 정의할까? B를 당연히 허수 부분이라고 정의할게요. A가 실수 부분이고 B가 뭐다? 허수 부분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 BI가 허수 부분이 아니야. 누가 허수 부분이야? B가 허수 부분이야. 그냥 물어볼게. 이거 실수 부분 몇이야? 이 숫자. 이 복소수의 실수 부분 몇이야? 2예요. 정답. 허수 부분은요? 정답. 이 숫자의 실수 부분 몇이야? 허수 부분. 없어요라고 하면 안 돼. 0이요라고 해야 돼. 이해갔어? 이 숫자의 실수 부분 몇이야? 허수 부분은요? 정답. 이 숫자의 실수 부분 몇이야? 0이요.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5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잘했어요. 다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복소수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뭐라고 나누고 있어? 책 한번 읽어볼래? 실수와 허수로 나누고 있죠? 여기 보시면 그죠? 복소수를 실수랑 허수로 나누고 있죠? 허수도 또 두 가지로 나누죠? 허수를 뭐로 나누고 있어? 허수를 순허수랑 그냥 일반 허수라 그래요? 일반 허수로 나누고 있죠, 그죠? 이미 다 써놨어. 요거 두 개가 뭐야? 요거 두 개가 일반 허수야. 그리고 얘가 뭐야? 여기 이미 써놨어. 얘가 뭐야? 얘가 순허수야. 차이점을 알겠어? 순허수가 뭐죠? 실수 부분이 0인 허수를 순허수라고 해요. 즉 실수 부분은 존재하지 않고 허수 부분만 존재한다. 순수한 허수다. 순허수라고 하는 거야. 나머지를 그냥 일반 허수라고 할게. 둘 다 존재하는 걸. 알겠죠? 그래서 여기 봐봐. 이거 복소수 맞죠? 이 복소수에서 순허수가 되려면 조건이 어떻게 돼? 이 복소수에서 순허수가 되려면 조건이 뭐야? A는 0이고 B는 0이 아니다가 순허수의 조건이야.
그럼 이거 실수되려면 뭐야 조건이? A는 0이 A는 0이 아니어도 상관없네. A는 실수고 그냥 B가 0이면 돼. 그쵸? B가 0이면 실수지, 그치? 이해갔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 다 했어요.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이거 뭐냐면요, 이제 이렇게 하자는 거야. 요거 이제 좀 중요한데요. 수학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따지거든요. 이렇게 있다고 가져갈게. A나 2 플러스 루트 3이 A 플러스 B 루트 3이래. A가 뭐고 B가 뭘까? A가 뭐고 B가 뭘까? A가 2고 B가 1이야? 틀렸어요. 위험한 사고방식이야 이렇게 하면. 왜 그러고 생각했죠? B가 2고 A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어도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지? B가 2고 A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어도 둘 계산하면 2 플러스 루트 3 나오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너가 네가 여기다 2 마이너스 루트 3 넣고 B에다 2 넣어봐. 이거 나오나?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그죠? 이거 2라고 생각하고 이걸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위험한 사고방식이죠. 그죠? 안 돼. 되게 위험한 거야. 그죠? 이 맘대로 여기다가 A, B를 2랑 1이라고 생각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2랑 1이 되냐면은 문제에서 A, B가 뭐일 때? A, B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이 말대로 A가 2고 B가 1이려면은 A, B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문제 A, B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으면은 혜민이가 이걸 2라고 하고 1이라고 하면은 바로 내가 뭐라 그래? 틀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왜? 판례가 있는데? 너는 확정 지은 거잖아. 얘가 2라고 생각하고 1이라고 생각해버린 거잖아.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내 얘기는. 그럼 혜민이는 틀린 거지. 만약에 이 말이 없었는데 2, 1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럼 거꾸로 왜 A, B가 유리수란 말이 있으면은 A는 2가 확정이 되고 B는 1이 확정이 될까? 당연한 거야. 얘 유리수라고 확정하면요, 얘 유리수고요. 얘 유리수라고 확정이 되면은 얘는 뭐야? 동그라미치고 무리수죠. B가 0이 아니라면 무리수야. 혜인아, 유리수랑 무리수는 계산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유리수랑 무리수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은요, 같은 체계에서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 얘네들 다른 체계도 계산되는데요? 정수라는 같은 체계죠. 그죠? 일반적으로 여기 전에는 다 되고요. 여기만 생각하면 유리수랑 무리수는 계산이 된다 안 된다? 계산이 안 돼요. 그리고 실수랑 허수도 계산이 안 돼요. 이거 계산 돼야 안 돼. 2 플러스 루트 3. 계산이 안 되니까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계산이 됐으면 줄였겠지, 그지? 계산이 안 되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표현을. 그죠? 즉, 혜인아, 1학년은 계산이 돼야 안 돼. 이제 안 돼. A를 유리수라고 하면. 그러니까 같으려면은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같아야 되고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 갔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똑같은 얘기야. 잘 보세요. A, B는 뭐야? 얘는? A가 2고 B가 3이야? 라고 하면 또 틀리는 거야. 알겠죠? A가 2고 B가 3이야? 그럼 또 틀리는 거야. 왜? 또 어떤 반례가 생겨? A가 뭐 2-2i라고 할까? B가 5i면 되잖아. 그죠? 둘 더하면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요 얘기는 안 했네? 우리 5i 더하기 3i는 뭐라고 정해야 한다? 앞으로 8i라고 정해야 할게요. 문자처럼 생각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5x 더하기 3x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편해. 그러면은요, 이거 이렇게 쓰면은 A가 2고 B가 3이 아니잖아 지금. 그치? 즉 그냥 이렇게 봤을 때 A가 2고 B가 3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단 어떤 조건이 있으면. 단 문제에 A, B는 뭐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A, B는 실수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건 삭제가 돼. 왜냐면 허수는 안 돼. 그죠? 표현이. 봐봐. A, B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A는 실수가 확정됩니다.
그리고 얘가 실수니까 얘는 뭐가 확정이 돼? 허수가 확정이 돼. b가 0이 아니야. 실수랑 허수는 계산이 된다 안 된다? 계산이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 A는 2일 수밖에 없고 B는 3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실수는 실수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는 허수까지 같아야지 등호가 성립하니까. 그래서 수학은 조건이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무슨 조건이 있을 때만? 실수 조건이 있을 때만 양쪽을 우리가 개수비교처럼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써있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보여 안 보여? 보이죠? 뭐라고 써있어? A, B, C, D가 뭐일 때? 실수일 때는 A랑 누구랑 같고 C랑 같고 B랑 D랑 같다는 거예요. 이해 갔음? 오케이. 그 다음에 켤레수라는 개념이 있죠. 60페이지로 가볼게요. 60페이지 보시면은 켤레 복소수라고 보이죠? 켤레수가 뭐냐면요, 너 이미 한 번 했어. 이런 걸 켤레수라고 그래. 1 플러스 루트 2의 켤레는 누굴까? 1 마이너스 루트 2. 우리 켤레라는 거는 신발이랑 양말 같을 때 쓰는 거거든. 짝꿍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한 켤레, 두 켤레 할 때, 그치? 1 플러스 루트 2의 켤레는 1 마이너스 루트 2야. 알겠죠? 이걸 켤레 루트라고 그래. 켤레 루트. 알겠죠? 그러면은 2 마이너스 루트 3의 켤레 루트는 누굴까? 2 플러스 루트 3. 켤레 루트의 정의는 더해도 유리수가 되고 곱해도 유리수가 되는 애를 켤레 루트라고 정의할게요. 즉 누구밖에 없어? 무리수 부분의 부호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서 뭐라 그래? 켤레 복소수는 뭘까? 켤레 복소수는 이거죠. 2-3i의 켤레 복소수는 누굴까? 2 플러스 3i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i가 달려있는 부분의 부호만 바꾼 거를 켤레 복소수라고 정의할게요. 알겠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 정의니까. 더해도 실수가 돼요. 얘는 더하면 실수 돼야 안 돼. 되겠죠? i 없어지니까. 곱해도 실수가 돼. 곱하면 합치하니까 실수 돼야 안 돼요. 돼요. 물론 이걸 이해하려면은 왜 실수가 되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해보세요. 2-3i 곱하기 2 플러스 3i 곱하면 어떻게 돼? 합치하니까 앞에 거인 제곱인 4에서 뒤에 거의 제곱인 9i 제곱을 빼면 되겠지. 선생님 i 제곱은 뭐예요? 허수 아니에요? 아니요? 아까 i 제곱을 뭐라고 정의했어? 허수에서 i 제곱을 마이너스로 정의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니까 13 되잖아. 그죠? 즉 제곱하면 실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더해도 실수가 되고 곱해도 실수가 되는 수, 이거를 켤레 복소수라고 정의할게. 이해갔어? 그러면 테스트 한번 해볼까? 혜인아, 마이너스 루트 5의 켤레 루트는 뭐야? 플러스 루트 5요 그러면 돼. 여기 0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혜인아, 3의 켤레 루트는 뭐야? 센터 쳤어요. 루트 3의 켤레 루트는 3이에요 하면 돼. 알겠죠? 여기 좀 플러스 0 루트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마이너스 0 루트. 알겠죠? 0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 더 물어볼게요. 2-3i의 켤레 복소수는 뭐야? 집중해서요. 2-3i의 켤레 복소수는 뭐야?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5i 어디 갔어? 이거 켤레 복소수 뭐야? 정답. 5의 켤레 복소수는 뭐야? 아우 정확히 얘기했어. 2-4의 켤레 복소수는? 정답. 이거의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만 보고 바꿔. 그렇게 얘기하면 돼. 이거 켤레 복소수는? 그렇지.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i가 정답이에요. 정확히 다 이해했어. 그리고 이걸 이렇게 이 켤레 복소수 5글자로 쓰면 너무 헷갈리잖아. 너무 길잖아 수학인데, 그치? 그래서 앞으로 켤레 수를요 이렇게 정의할게. 2-3i의 켤레 이렇게 정의할게. 알겠죠? 요거를 켤레 복소수라고 정의할게. 복소수에서 이렇게 하면 뭐라고 쓴다고? 2 플러스 3i라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짝대기 긋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복소수의 자칙 연산은요 그냥 문자처럼 계산하시면 돼요. 넘어가고요. 이거 할 필요 없고요.
61페이지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개념 체크하고 오세요. 61페이지 다 이해했어. 다음 보기 중 허수와 승허수를 찾으래. 기억은 뭐야? 기억은 허수죠, 허수. 승허수라는 거는 실수 부분이 0이어야 되잖아, 그지? 기억은 허라고 써, 허. 니은은요? 니은이 순허수지, 그지? 니은은 순허수라고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게 답이야. 순허수라고 쓰면 답이야. 그 다음에 디귿은요? 실수죠, 그죠? 땡, 리을은요? 리을은 순허수야, 그냥 허수야? 그냥 허수죠, 그죠? 잘했어요. 그 다음에 2번 봐볼게요. 2번 보시면은 다음 등식이 성립한데, 다음 등식이 성립한대요. 실수 xy 값을 구하래. 그럼 y가 뭐죠? y가 2고요. x가 마이너스 5예요. 그죠? 왜냐면 실수란 표현이 있기 때문에 실수랑 허수랑 계산이 안 돼요. 그러므로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같아야 돼. 그치? 그 다음에 혜인아 2번 다이어볼까? x는 1이고 y는 3이어야 돼. 그죠? 왜냐면 0이 되려면은 계산해서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계산이 안 된다니까 실수랑 허수는. 그 얘기는 둘 다 0이라는 얘기지. 그치? 이해가 왔어요? 이건 말로 해보자. 혜인아 4 플러스 2i 켤레 뭐야? 정답 두 번째 거 켤레. 정답 세 번째 거 켤레. 플러스 3i 정답 네 번째 거 켤레는요? 그렇지. 그냥 마이너스 7. 알겠죠? 어수분이 없으니까. 잘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 합시다. 10분만 쉬었다가요.